먼저 그 팩트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광산주가 금보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 사면 뭐 늦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가는 올랐지만 밸류에이션은 그 제자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산주들의 이익이 주가보다 더 빠르게 폭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부분이 월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역사적 괴리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박재훈의 연금농장 채널 연금농장지기 박재훈입니다. 여러분, 금값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이보다 더 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금광주입니다. 금광주가 그 금보다 2배 더 올랐습니다. 그 2025년 그 한 해 동안 금 ETF인 그 GLD가 64% 오를 때 금광주 ETF인 그 GDX는 무려 그 155%나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뭐 다 올랐는데, 또 오를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월가의 시각은 다릅니다. JP모건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현재 그 금광주와 금과의 관계는 역사적 괴리가 발생을 하고 있다. 광산주에는 그 여전히 상당한 그 밸류에이션, 그 여지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 제프리스도 같은 말을 했는데요. 많은 금광주들이 현재 그 금값 2,500불 시대에 버금가는 그 밸류에이션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직은 그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왜 퇴직연금에 알파 플러스에 금광산주를 그 편입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숫자로 증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팩트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광산주가 금보다 그 2배 이상 그 올랐습니다. 지금 사면 뭐 늦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가는 올랐지만 그 밸류에이션은 그 제자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산주들의 그 이익이 주가보다 더 빠르게 폭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부분이 월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역사적 괴리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그 숫자로 그 보여드리겠습니다. 베리골드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전 세계 2위 금광기업입니다. 현재 그 EV 에비타가 6배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금 강세장에서 광산주는 이 에비타가 그 10배에서 15배 정도의 그 멀티플을 받았거든요. 지금 6배는 금값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2,500불 시대에 그때 당시에 적용되는 그런 그 멀티플입니다. 그래서 금값은 지금 현재 5,000불인데 그 밸류에이션은 2,500불 시대의 그 밸류에이션을 적용받고 있다? 분명히 이제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시 그 프라이싱이 될 거고 그러면 상승 여력이 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시장에서는 이제 금값이 그 폭락할 것으로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엔 그 폭락 과정을 거쳤지만 이후에 더 이제 그런 생각들이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500불을 그 가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지만 저는 이것이 그 시장의 그 오판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판이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값이 쉽게 그 빠지기 어려운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그 S&P 글로벌이 그 분석한 1990년 이후의 그 상위 30개 대형 금광 발견 현황인데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지난 그 10년 동안은 발견된 그 금광 중 상위 30개 포함된 것이 지난 10년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5년 연속으로 대형 금광 발견은 제로에 불과합니다. 2020년 이후로 범위를 넓혀봐도 대형 발견 건수는 고작 6건인데 규모로 따지면 2,700만 온수에 불과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글로벌 탐사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0년 중반에도 전체 탐사 예산의 그 50%가 새로운 그 금광맥을 찾는 데 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19%에 불과합니다. 기업들이 그 리스크를 피해서 기존 광산을 그 확장하는 데만 그 집중을 하고 있고
새로운 그 씨앗을 뿌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발견되는 금광의 그 품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간 씨앗을 뿌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 농산물 수요가 지금 현재 폭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금값의 하방 경직을 지지해주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미국 정부 부채 어느 수준인지 아십니까? 그 인베스코의 그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말 현재 미국의 총부채, GDP 대비 총부채는 122% 정도가 됩니다. 이게 그 어느 정도냐면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나왔던 수준과 비슷합니다. 2차 세계대전은 아시겠지만 전쟁 중에 엄청난 부채를 채권을 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채가 엄청나게 급증했던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 의회 예산처는 이 비율이 2025년까지는 156에서 22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베스코의 그 애널리스트인 그 폴 잭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정부 부채는 현재로서는 지속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시나리오가 금본위제를 복귀한다. 이런 그 가능성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인베스코가 계산한 그 이론적 금값입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요. 만약 이제 미국이 금본위제로 돌아가서 유통 중인 현금을 금으로 뒷받침해야 된다면 금값은 온스당 9,051달러가 돼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통화 기반, 다시 말씀드려서 현금과 연준 예치금 이 두 가지를 더한다면 금값은 22,085달러가 돼야 됩니다. 현재 금값이 5,000달러잖아요. 그럼 9,000에서 22,000 엄청난 상승 여력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극단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금본위제로 돌아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낮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숫자가 말해주는 것은 명확하거든요.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금에 대한 수요는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폴 잭슨의 결론을 빌리자면 어려운 선택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금은 점점 더 매력적인 자산이 될 것이다. 금값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이런 거시적인 맥락에서 보면 여전히 초기 단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금에 투자하면서 수익률을 더 높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광산주가 답입니다. 이유는 바로 영업 레버리지에 있습니다. 공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광산기업의 순이익은 금가격에서 채굴 원가를 뺀 겁니다. 채굴 원가는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뉴몬트와 베리골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계 1위와 2위 금광기업입니다. 이 그래프는 세계 1, 2위 기업의 이익 마진 그래프이고요. 오른쪽은 이익 성장률을 표현한 겁니다.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금값이 2,500에서 6,500달러로 오를 때 뉴몬트는 총 마진이 4달러에서 25달러로 상승하고요. 베리골드는 총 마진이 2.5달러에서 14달러로 증가했습니다. 뉴몬트가 절대적 마진 규모는 더 큽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카우라고 하는데요. 우측 그래프가 더 중요합니다. 이익 성장률입니다. 금값이 2,500에서 6,500으로 오른다면 뉴몬트 이익이 480% 정도 증가를 하고요. 베리골드 이익은 620% 증가합니다. 왜 베리골드가 더 높을까요? 원가가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로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뉴몬트는 원가가 낮아서 금값이 2,500일 때 이미 마진이 1,300입니다. 베리골드는 원가가 높아서 같은 금값에서 마진이 1,000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값이 5,000달러로 오르게 되면 둘 다 마진이 2,500씩 늘어나는데 원가는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뉴몬트는 1,300에서 3,800으로 증가하니까 2.9배가 되고요. 베리골드는 1,000에서 3,500 가니까 3.5배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이 늘어나도 시작점이 작기 때문에 배율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뉴몬트는 포트폴리오 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꾸준히 큰 돈을 벌어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베리골드는 그 수익의 말이라고 합니다. 금값이 뛸 때 더 빠르게 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금 투자의 수익률을 배가시키는 부스터 플러스 알파, 이것이 바로 금광산주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을 짚고 가겠습니다. 저는 금 대신 광산주를 사라는 게 아닙니다. 금과 광산주를 같이 보유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은 방어자산입니다. 주식이 폭락할 때 금이 그 포트폴리오를 지켜주죠. 그런데 광산주는 다릅니다. 광산주는 코어가 아니라 새틀라이트, 위성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코어가 든든하게 잡아주고 이때 추가 알파 수익을 위해서 광산주가 들어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금값이 오를 때 실물 금 ETF는 그만큼 오릅니다. 1배만큼 오르게 되죠. 그런데 광산주는 2배, 3배 이렇게 증폭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코어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위성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금 대신 광산주가 절대 아닙니다. 금 플러스 광산주입니다. 농장에 비유하면 금이 땅이라면 광산주는 비료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땅 없이 비료만 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좋은 땅에 비료를 뿌리면 수확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금광주 ETF도 살펴보겠는데요. GDX입니다. 그 페넥 골드 마이너스 ETF인데요. 뉴몬드, 베리골드와 같은 광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그 ETF입니다. 금 가격 대비 그 1.5에서 2배 내지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고요. 안정적인 배당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위성 포트폴리오의 그 베이스 관리에 아주 적정합니다. GDXJ는 베넥 주니어 골드 마이너스 ETF입니다. 그 중소형 광산 및 탐사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금 가격 대비 2, 3배 정도의 그 변동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 폭발력이 압도적입니다. 더 공격적으로 알파 수익을 노리는 분들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은광주도 있습니다. SIL은 대형 은채굴 기업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ALJ는 중소형 은광주로 되어 있습니다. 귀공습 섹터 중에서 가장 높은 벡터를 보입니다. 은광주는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하이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분한테 어울리는 그런 상품입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뉴몬트와 베리골드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첫째, 국내 계좌에서는 사실 미국 ETF에 직접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그 하나로 글로벌 금채굴 기업 ETF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성 내 비중 조절은 실물 70, 금광주 30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구성을 했냐면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코어와 새틀라이트 비중은 70대 30입니다. 물론 80대 20도 있는데요. 저는 일반적으로 70대 30을 선호합니다. 하락 시 방어를 해주고 상승 시 수익률이 증폭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변동성입니다. 광산주는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하루에 10% 빠지는 날도 있습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확인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금값이 여전히 오르고 있는가?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금값이 오르는 한 광산주의 단기 하락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없이 광산주만 담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금이라는 코어가 있어야 광산주의 변동성을 버틸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광산주는 금보다 2배 이상 올랐지만 밸류에이션상으로는 아직 $2,50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 괴리입니다. 두 번째는 광산주는 금투자 수익률을 2.6배로 증폭시키는 알파 부스터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광산주는 코어가 아닙니다. 위성입니다. 금이 땅이라면 광산주는 비료입니다. 땅 없이 비료만 뿌릴 수는 없습니다. 먼저 계속 제가 뉴노멀 포트폴리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퇴직연금에 금을 15 내지 20% 편입을 하고 여기서 광산주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적절한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광산주만 편입해서는 안 됩니다. 금 플러스 광산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연금농장 채널의 필요가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